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1일 중앙일보 27면 한국 경제 J늪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J는 일본 제페니피케이션입니다. 일본화. 오늘의 내용은 이상열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면에서 닮았다고 했나? 한국 경제가 딱 그 꼴이다. 곳곳에서 일본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1990년부터 30년 가까이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이 겪은 일들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물가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 0.4%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는 4분기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쯤 되면 일본이 겪은 디프레이션 전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디프레이는 경제에 독을 퍼뜨린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바닥을 기면 소비도 생산도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일본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인구 감소 시대를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총 출생아 수는 2만 5,600명으로 사망자 2만 5천 명, 인구 증가율은 제로에 수렴해 있다. 올해는 감소가 본격화한다.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95년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령화는 대략 20년의 간격을 두고 일본을 쫓아가는 것으로 관찰되어 왔는데 이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임 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8년 0.98명이지만 일본은 1.4명이다. 근로시간 감소가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도 한일이 닮은 꼴이다.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은데 근로시간이 줄면 생산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80년 후반에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다. 이것이 장기 불황의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들이다. 한국은 1년 반 전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근로 투입량을 묶었다. 사업주 일손 부족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는 추가로 일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들었다. 금리 정책의 약발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간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했지만 경기를 살리지 못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의 1.25%. 그때 일본이나 지금 한국이나 금리가 비싸서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 정치는 또 어떤가? 양국 정치 모두 경제의 고질병을 풀어내지 못했다. 수십 년의 장기 불황의 동안 일본의 부실 채권 처리는 더뎠고
재정 건전화는 실패했고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했다. 한국의 정치는 아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온갖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삭을 자르고 있는데도 규제는 제때 풀리지 않고 되려 타다 금지법을 만든다. 오죽하면 벤처 기업인들이 규제 개혁 비례당을 만들어 직접 정치하겠다고 나설까. 사람들이 일본화를 우려하는 것은 저성장, 저물가가 맞물려 고착화하는 장기 불황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가 기신기신하던 수십 년간을 일본을 지켜보면서도 일본의 실패를 배우지 않았다. 그 사이에 한국 인구 증가는 그래프는 꺾이고 있었고 경제를 일으켜 세울 개혁다운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장률이 추락하고 수축 사회가 가속화하는 일본의 비극은 남의 일로 여겼다. 사실 일본화는 한국의 사건도 아니다. 고령화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고 저물가,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는 세계 도처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사정이 없이 돈을 찍어낸 후유증으로 각국의 금리 인하의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일본화는 선진 경제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돼